금방 이 리조트 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처음부터 한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조트 바이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워홀을 생각하고 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집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집을 어떻게 구하지?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추천을 해준 게 리조트 바이트라는 건데, 추천을 해준 이유가 일단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이제 사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일본어가 는다는 것과, 보통 리조트나 온천 아니면 스키장 같은 곳이 대부분인데 그런 곳에서 공짜로 이제 지낼 수 있으니까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워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미루기보다는 빨리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하지 말고 좀 부딪히는 시기지만은 일본 가서 리조트 바이트 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자, 그리고 나서 도시에 가든가 아니면 계속 리조트 바이트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리조트 바이트 사이트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브라는 회사에서 이제 리조트 바이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다이브라는 회사의 가입은 라인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라인으로 가입을 해서 아무 곳이나 그냥 설명 듣고 싶다 아니면은 리조트 바이트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앙 담당자가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중앙 담당자가 일본어 실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요. 워홀러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근데 대부분 엄청 잘하는 거 아닌 이상 워홀러면은 처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마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가고 싶어요 해도 안 되는 곳이 있고, 대부분은 지역 정도만. 예를 들면 저는 맨 처음에 도쿄 근처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맨 처음 지원했던 곳은 가나카와현이었어요. 가나카와현의 아래쪽에 있는 하코네랑 아타미 그쪽 부근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새로 지원을 한 곳이, 그 다음은 군마현, 그리고 하쿠바무라라는 그 나가노현인가? 그쪽이 있었고, 또 한 곳은 도쿄랑 한두 시간 거리였는데 머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 규정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지원 안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문제가, 떨어진 걸 일본에 와서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2주 안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면 저 그냥 진짜 되는 곳 아무 곳이나 지원해달라, 아무 곳이나 넣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나왔던 곳이 시즈오카현이었어요. 시즈오카현하고 효고현. 효고현은 오사카 옆에 있는 곳인데, 그렇게 이제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시즈오카현, 지금 여기 있는 곳이 한 다음 날인가? 그럼 와도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그러면은 여행을 어느 정도 하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도쿄 근처에서 여행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시즈오카현에 왔어요. 그냥 전부 다 확인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몇 시까지 오면은 여기 버스가 데리러 온다 해가지고 여기 도착하게 됐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슨 일을 하냐가 주로인 것 같은데, 아마 온천이나 리조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지만 대부분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아침 7시 반에 저희는 일을 시작합니다. 전날에 잤던 손님하고 오늘 새로 들어올 손님을 보면서 방 어디 들어갈지를 정한 다음에 손님들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 같은 걸 바꿔줘요. 이불 바꿔주고 그 매트릭스 접어주고, 이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먼지가 엄청 날려요. 이게 이불 플락플락거리고 그 매트리스 접고 옷장에 놓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무겁기도 하고 먼지도 엄청 날리니까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정리하고 나와서 그 다음은 온천 청소를 하러 가는 거죠. 보통은 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가 1시간 정도 그 방을 하는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더 빨리 움직이고 조금 더 바쁜 그런 느낌이 더 있어요. 8시 반에 온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이제 큰 온천을 가서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줍고, 부족한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걸 채워주고, 바닥 청소하고 이러는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하수구에 가끔씩 이제 벌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밖에서 벌레 날아다니고 하니까. 근데 그 벌레를 빨리 치워야 되니까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는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최대한 손에 안 닿게끔 해서 집어서 버린 적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미끄러운 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만 빼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 청소할 때 저는 의사소통을 아직 잘 못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엄청 말 빨리 해버리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도 계속 하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나한테도 알려주는 건지 모를 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말하는데, 저는 분명 잘한 건데도 말을 들으면은 뭔가 왜 나한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조금 더 신경 쓰자는 식으로 생각하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온천 청소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셨던 분들이나 조식 식사하지 않는 분들의 방은 아직 침대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체크아웃 한 거 확인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창문을 열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환기가 되면서 숨쉬기가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는 그 방 안에 있는 욕조 청소를 하는 시간인데 각자 배정이 돼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엄청 조용하고 방이 껌껌해요. 전기도 안 쓰니까 뭐 불 켜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작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밝지도 않고 청소를 하면서 머리카락 같은 것도 떼주고 뭐 때 같은 것도 있으면 때도 밀어주고 나무 욕조니까 이끼 같은 거 있으면 이끼도 밀어주고 하다 보면은 너무 조용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알 수 없는 그 적적함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적적함이 몰려오는 시기가 딱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는 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 이제 청소하는 거 도와드리고 아까 못했던 청소 또 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 청소인 거죠. 방 정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방에 매트리스를 쓰는데 이 하나하나가 은근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넣다 하다 보면은 금방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힘들고 1시에 점심 먹고 들어가서 5시까지 쉬는 거죠. 1시부터 5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는 온천을 청소를 해줍니다. 이 온가는 대중목욕탕 같은 곳을 청소를 했잖아요. 저녁에는 당일 온천, 사람들이 이제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 온천을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를 해주고 오면은 이불 세팅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무시기 전에 다시 이불을 다 펴주고 베개도 깔아드리고 트리스 거 다시 다 꺼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창문도 못 여니까 이때도 또 먼지를 꽤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도 훌쩍훌쩍거리게 되고 재채기 나오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그 다음날에 손님들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이불하고 커버 이런 것들 다 미리 준비해놓고 퇴근을 하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기숙사 제공되는 거 있고 밥도 무료니까 돈 쓸 일 없고 한데 여기가 특히 이제 불편한 거는 휴일에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휴일에 나가려고 하면은 아침에 나갈 때는 10시쯤, 9시쯤에 나갈 수 있고 돌아올 때는 3시쯤, 4시쯤에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걸어서 한 2시간은 나가야 마을이 있으니까 완전 산 중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치적으로 좀 좋은 곳은 할만한 것 같은데 너무 시골은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도시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도 갈 수도 있고 쉬는 삶이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뭔가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돈이 모이는 걸 보면은 좀 만족스러운 사람들이라면은 리조트 바이트가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뭔가 확실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로운 문화 같은 걸 이제 많이 접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한 12월 달쯤에는 도시로 가서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원룸 구하든가 해서 도시의 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다가 또 뭐 안 되면은 다시 리조트 바이트 해도 되고 하니까 일단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리조트 바이트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취로비자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방에 왔을 때 방이 엄청 조용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TV 켜고 그날 몸도 아팠어가지고 일본에 처음 와서 제가 막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자고 호텔에서도 자고 그랬었는데 막 게스트하우스에서 감기를 옮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콧물 나는데 밥도 근처에 있을 줄 알고 안 갖고 왔다가 있다고 하니까 빵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촬영하다 이 생각 들면서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뭔가 확실히 더 그때의 그 감정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어이없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네요. 대부분 그냥 혼잣말 시키니까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 것 같네요. 또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어 쉐도잉도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달, 2달 안에 좀 많이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도 일하고 내일부터는 또 휴일이네요. 내일은 이틀 연속 휴일이라 가지고 사이타마 갈 것 같아요. 사이타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술 한 잔, 진짜 한 잔.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레몬티거든요. 양주를 조금 섞으면은 맛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어울려 최고. 여기서 도쿄까지 가는 게 5,000원에서 6,000원이 있어요. 왕복하면 10만원을 쓰는 거죠. 근데 한국 생각해보면 왕복 10만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에서 서울 거리인데 보통 그러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버스도 없고 직통 버스도 없고 직통 열차도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영상 올라갈 텐데 오늘 영상 솔직히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올릴 게 없어요. 밥 먹는 거나 이런 거 궁금하면은 밥 사진은 인스타에 올리고 있거든요. 스토리로.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라기보다 난가가 먼저 나요. 난가. 와 신기하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 좀 쉬고 내일도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내일도 봐요. 내일도 이거 카메라 가져갈 테니까. 바이.